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소장님 헤어스타일이 단정하신 게 오늘 뭐 특별한 뭔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단정하니까 그냥 하시죠. 왜? 예, 오늘 바쁜 하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별별수다 녹화도 해야 되고 네. 또 오후에도 네. 준비된 일들이 많이 아,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바쁘게 살고 있는 강 소장님. 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 얘기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쁘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 하려고 들어온 걸 거절하지 않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군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집값 더 떨어진다. 매매 대신 전월세로 몰린다라는 얘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의 매매는 지난달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월세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달부터 이 매매 건수하고 전월세 거래 건수가 추월을 해서요. 지금 2019년 2월 기준으로 거의 매매 건수는 지수가 1,563건, 반면에 전월세는 19,633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안 사고 버틴다? 입주 물량은 많으니까 임대는 어쨌거나 채워야 되잖아요. 매매는 안 돼도 집 새로 전화쓰니까 채워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량들이 채워지면서 계약 건수들은 반영이 되면서 임대 거래 숫자는 채워질 거고요. 그러니까 임대 거래는 가만히 냅뒀어도 어차피 물량에 따라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올 1년 입주 물량이 4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물량 넘어온 것까지 고려하면 4만 세가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한 달에 19,600건이면 이거 엄청 많은 거죠, 이거는. 일단은 매매보단 많다니까 예, 상대적으로. 예. 아무튼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매매 거래가 축소된 거는 매수세가 아무래도 이 떨어지는 칼날, 지금 사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이 요거 받아서 딱 내가 다시 올라타고 갈 거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를 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관망세.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강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새 아파트의 입주가 워낙에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채워지면서 전월세에 대한 비중이 거래 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왜 사서 안 갈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런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그렇죠. 같다라는 예상. 그래서 매수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3월달 트래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월달 관심이 되게 이사 중요할 것 같은데,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보면 작년에 3월달 난리였거든요. 1월, 2월, 3월 계속 피크치면서 작년 3월이 사실 피크였어요. 그다음에 4월에 훅 꺼졌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3월의 향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3월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그러니까 2월달 제가 부동산 카페 2월달 트래픽을 지난주에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비교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다지면서 다시 올라갈 거냐. 올라가면 일단 심리 자체가 일단 하방은 다졌으니까 살 타이밍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래픽이나 이런 거 봐서는 거래량도 지금 매매 거래량도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게 좀 생각보다 별로 이게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양새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3월 달에 만약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예. 3월 달에 전통적으로 이사 시즌하고 맞물려서 관심들이 올라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트래픽 자체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매수층들이 관심을 별로 안 두고 그냥 좀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수요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3월달, 4월, 5월 지나면서 사실 이슈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그렇게 침체되는 모양새로 이어지다 보면 이제
벌써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몇 개월이에요. 10, 11, 12, 1, 2, 3 6개월인데 그렇죠. 4, 5, 6 이제 그러면 매물 내놨던 매도인들이 심리가 이제 내가 잘못 판단했나? 가격이 내가 내놨던 금액보다 낮췄는데도 안 나가는데 더 늘어지네. 이제 금융비용 많이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네.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투매까지 네, 던지는 거. 좀 싸게 금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예. 3월인데 벌써? 그러니까 3월 달의 움직임이 그 이후의 시장에 어떤 바로미터가 돼줄 것 같아요. 3월 달의 영향을 좀 보면서. 예. 근데 한편으로는 네. 전월세 거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전월세의 수요자들의 트래픽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트래픽이 없어요. 없어요. 전월세 이 동네 살기 좋아요. 전세 보기 위해서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곳에 막 찾아보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요. 전월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학교 어디 가느냐, 뭐 마트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학교 이런 거 정도 뭐 학원 생활정보. 어디 그 정도 그러니까 생활 정보는 사실 주로 맘카페에서 맘카페라 된다 이런 데 쪽에서 거의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저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가서 전망이 좋은지 막혀 있는지 답답한지는 가서 물건 몇 개 보면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월세하고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큰 네.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얘기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역시 현명한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매매 위주의 카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려는 분들, 매도하려는 분들의 촉각이 날이 서 있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렇군요. 이 재산상의 어떤 이거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뭐 거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좀 차등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월세는요? 전월세는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 전월세도 별로 변동 없다는 데들도 또 많이 있어요. 변동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지역마다 그것도 좀 달라요.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출렁하는데 또 출렁 꺾이고 나서는 또 다시 제자리 회복해가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매매는 위축된 반면 전월세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현재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전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 거고 전월세도 안 빠지는 지역도 신규 입주가 많다 보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그 주변의 기축들은 또 안 좋아요. 그래요? 물건 안 나가서 임대 잘 안 빠지는 그런 데들도 있고 이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마무리를 좀 지려고 네. 뭘 마무리를 질 거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그렇다라고 해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지역마다 좀 다르죠.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전월세 가격이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의 느낌이 없어요. 없고 방배동 튼튼하구나. 잘 나가 여기는. 그리고 반면에 송파구, 강남구 쪽은 약간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데도 있지만 변동이 없는 곳도 있고 오히려 올라가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6, 7억대 전세는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 매매가? 매매. 그렇군요. 왜 이걸 전세로 봤을까? 자, 6, 7억대 매매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는 빠진 게 맞대요. 그러니까 하락가 그렇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도 25개의 구가 있고 강남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다양한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가 있고 싼 아파트가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를 뭉뚱그려 놓고 나면 서울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아파트는 가격이 빠진 게 맞는데
그걸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비싼 애들은 많이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애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출렁임이 커서 많이 내려가면서 네. 하락으로 어허. 영향을 끼쳤고, 반대로 덜 올랐던 애들은 음. 지금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자체가 뭐냐면 매매가 기준으로 6, 7억대. 지금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 중위 아파트 가격이 7억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꾸역꾸역 밀고 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조금 올라간 애보다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받으면서 떨어지는 폭이 좀 더 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하락이라는 거고, 그래서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 시장하고의 흐름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강 선생님이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수로 전환을 해요. 거기다가 가격도 비싸게 주고 사요.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어떤 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실수요층이 두꺼운 6, 7억대 아파트를 예. 왜 매수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6, 7억대 아파트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뭐 어떤 거예요? 막 너무 살고 싶어 막 음. 이런 어떤 눈이 콩깍지가 꽂혀서 그렇게 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니라 거의 그냥 내 돈에 맞춰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은 요 정도까지고 뭐 아쉽지만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밀려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세 살다가 요번에는 그냥 내 집 마련하자. 청약은 안 되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수요도 있을 거예요. 야, 뭔 놈의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냐? 그렇죠. 야, 저 분양가는 난 줘도 못 받겠다. 그냥 그렇죠. 저 돈 사느니 저 돈 주고 분양 받느니 나는 그냥 이 동네에 있는 기축 아파트를 요 정도 가액에서 요새 뭐 지금 강북권에도 신축 20평대 일반 분양가가 6억대, 뭐 7억대까지 이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돈으로 나는 20평대는 좁고 30평대 중에서 6억대에 맞춰지는 거 있으면 그냥 기축을 사야겠다. 30평대를 내가 9억 주고는 들어갈 여력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꾸역꾸역 걔네들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으면 보다가 아이 이참에는 그냥 사자. 합리화하면서 매수하는 거죠. 네. 자기 만족. 네. 그래요.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점을 좀 늦춰도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인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린다고 크게 달라질 지금 것 같지 매수하는 않다? 사람들이 아까 우리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년 9.13 대책 나오던 시절에 13,000건이던 매매가 12,000건이던 매매가 1,000몇백 개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되는 몇 개가 이 가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막 지금 미친 듯이 사야지 떨어질 거야. 이제 떨어지는 거 끝나고 오를 거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거지 대세가 중위권 중하위권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사야지 막 지금이라도 가서 사야 되라고 막 몰려가서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더 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 거지만 이렇게 그 고가 주택들은 좀 가격이 출렁이는 걸 받아주면서 거래가 되는 상황인 거고 중하위권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올라간 상황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특정 주택이 기준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포지션이 6, 7억대라는 그렇죠. 아파트 가격으로 놓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또 방송에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같은 불만을 표기하실 게 뭐냐면 6, 7억대 아파트는 싸냐? 비싸다. 또 이 얘기가 또 알 것 같은데. 비싸요. 그렇죠. 네. 그럼 비싼데도 사는 거네. 그거는 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가게에 따라서 네. 감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면 6, 네. 7억이 비싼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면 6억이 싼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맞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아파트가 지금 역세권 소형 아파트 위주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들이 그나마 소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통 가격대는 약 6, 7억대. 그러면 사실 평당 가격으로 하면 2,500에서 3,000 정도까지 보여지는 이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뭐 떨어진 가격대에 매수하는 거냐, 뭐 덜 오른 가격대에 매수하는 거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있어서 대세 시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극소수의 실수요자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 자체는 선행지표라고 불리워지는 강남,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이런 쪽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라서 관심이 좀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집은 이번에 청약 경쟁률도 보면 딱 그래요. 태릉이랑 그다음에 홍제, 해링턴, 그러니까 효성에서 분양한 2개 아파트가 있었는데 경쟁률 자체도 이 약간 분양가가 쌌던 지역도로 더 몰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요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의 뭐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9억 눈치를 이하에는 보는 좀 중저가 시장들은 약간 더 뭐 이 정도는 더 안 빠지겠지 새 건데 뭐 이제 그런 수요들은 더 탄탄하게 시장에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1주택자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빠졌다가 사면 좋은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어차피 계속 들고 있으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빠지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와 올라갈 때에 대한 플러스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손해나 손실이 없는 건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팔고 갈아타고. 근데 팔고 그게 아니라 갈아탈 때 아니 그러니까 사는 걸 미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괜찮다. 1주택자가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지나면 반등할 거니까 지금 1주택자가 지금 사는 거 하나 더 사는 거잖아요. 아니.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말을 잘못했다. 하나 더 사는 거는 무주택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쌀 때 사는 게 좋죠. 조정 받을 거면 조정 받은 상태에서 바닥 칠 때 사는 게 최고 좋지. 아 그래요? 아니 작년 가을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 가을에 가즈아를 외치던 시절에 서울의 한 채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쌉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한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완전 피눈물 나시. 그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하는 거는 회복되기 전에 떨어졌을 때 산 사람이 더 좋지. 예를 들어 작년 가을에 산 사람보다 지금 사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말꼬리를 흐르시는데 네. 일단은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사실. 그 무주택이신 분들이 보통 많이 기다리시죠. 가격이 빠지면 사겠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못 사요. 네, 더 빠지겠지. 아니야, 못 사. 그래서 결국은 또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내가 정말 이 지역이 괜찮다. 나 여기에 앞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다. 뭐 이런 지역이 있으면 지금 분양을 받으시든 매수를 하시든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올해 아까 제가 3월달 뭐 상황을 봐야겠다라고 한 얘기. 저는 올해가 되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래요? 특히 저는 아직 제가 누누이 얘기야. 저는 아직 이번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상승에서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포지셔닝 변경한 꼭지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텀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조정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올해가 네. 지난 상승장에서 되게 어떤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흐름을 결국 언제 사느냐의 싸움인데 좀 되게 주목해서 3월달 트래픽 얘기를 한 게 출렁이면서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몇 그럼 달 바뀌는 정도는 거예요? 더 흐름이 안 좋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가 네. 3월 때는 트래픽이 죽으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 어렵다 이해가. 네. 저는 올해 입주 물량 쇼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그렇게 좋은 여건이 없는데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입주 물량 쇼크도 가시고 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전세가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건드려질 거거든요. 올해 좋은 분양 물량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양 물량들이 소진되고 나면 청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도 일종의 그 딱 줄어드는 시점이 오거든요. 사고 싶은데 분양받을 것도 없고 입주 물량도 끊겨. 그런 시점에서는 그게 또 올해? 수요층들은 올해는 아니죠. 아, 네. 네. 일단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각자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